소가 도망간 뒤에야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망치를 든 격이지만 이번에는 그 망치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빗썸 사태가 터진 직후 금융 당국이 내놓은 카드는 단호합니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IT 기업이 아닌 금융회사 수준으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자기들만의 장부를 써내려가던 무법천지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진짜 울타리가 이제야 설계도에 그려지기 시작한 셈입니다. 15년 넘게 시장의 변곡점을 지켜본 제가 보기에 이번 법 개정 예고는 코인판의 대혁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거래소는 마치 동네 구멍가게처럼 운영되어 왔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물건을 치우고 장부의 숫자를 대충 적어도 누구 하나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은행이나 증권사와 똑같은 내부 통제 의무라는 족쇄가 채워집니다. 거래소 내부에서 장부를 조작하거나 시스템 오류로 사고를 내면 단순히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낼 수 없게 됩니다.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영업정지라는 철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 잃고 고치는 외양간이라도 이번에는 나무 울타리가 아니라 촘촘한 철제 창살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비유하자면 그동안은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어른들의 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놀이터가 거대한 도박장으로 변하고 수조 원의 돈이 오가니 이제는 국가가 직접 보안관을 상주시키겠다는 겁니다. 거래소 내부의 시스템 안정성을 외부 전문기관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거래를 정지시키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이제 거래소들은 장부 거래라 어쩔 수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을 더 이상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의 엄격한 파수꾼이 그들의 골방문을 걷어차고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위험이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언제나 범죄보다 늦고 규제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정부가 외양간을 고치는 동안에도 거래소라는 성체 안에서는 또 다른 유령 코인이 태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법적 공방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사이 피해는 오롯이 투자자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투명한 안개 속에서 무엇을 믿고 투자를 이어가야 할까요? 정부의 보호망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기엔 우리 자산의 안전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이제는 남이 지어준 울타리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 자산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옥석이 가려지는 이 혼란의 시기에 과연 살아남는 자는 누구이며 도태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거대한 혼돈을 관통하는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지갑의 진짜 주인으로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거래소 앱을 켜서 확인하실 그 숫자가 정말로 돈이라고 확신하십니까? 15년 동안 수많은 자산의 탄생과 몰락을 지켜본 제가 장담컨대 이번 빗썸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화면 속에 찍힌 화려한 숫자는 거래소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가 보여주는 소품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얼마를 벌 것인가를 고민하는 초보 투자자의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소중한 자산이 유령처럼 사라지지 않게 지켜낼 진짜 주인의 자격을 갖춰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번 유령 코인 소동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옥석 가리기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래소의 이름값이나 화려한 광고만 보고 내 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내 자산을 진짜 금고에 보관하는지 아니면 허술한 종이 장부의 숫자만 적어두는지 집요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투명한 공시와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래소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실험실의 쥐가 아닙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시스템에 내 미래를 베팅하는 무모한 짓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제안하는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거래소를 100% 믿지 마십시오.
거래소는 매매를 위한 정거장일 뿐 자산을 영원히 보관해주는 안식처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코인을 거래소라는 남의 집 앞마당에 방치하지 말고 나만이 열 수 있는 개인 금고로 옮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장부 거래라는 마법이 통하지 않는 진짜 블록체인 위로 여러분의 권리를 직접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남이 적어준 숫자에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증명하는 자산만이 이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규제가 강화되고 법이 만들어지면 시장은 지금보다 조금 더 살기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국가가 모든 투자자의 손실을 메워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시스템의 구멍을 미리 파악하고 스스로 대비한 준비된 투자자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가상자산 시장의 민낯을 보았지만 동시에 이 시장이 진짜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도 목격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 소동 끝에 살아남는 자산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가치 있는 진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전히 누군가 내 돈을 지켜주길 바라며 화면 속 유령 숫자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제가 드린 분석을 바탕으로 내 자산의 진짜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양질의 경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